안녕하세요. 투마치 팍입니다. 8월 19일 목요일까지 주식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당히 많이 밀리면서 정말 어려운 하루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같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러시아 특허 취득 관련하여 또 앞타 바이오 같이 어느새 10만 원을 넘어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하는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핵심 기술력 어떠한 부분이 주목을 받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2차 전지,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만 주목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하락폭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팍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연준의 테이퍼링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락폭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세에 지금이 저가 매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지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관망시기로 보는 의견이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나오면서 기존에 삼성전자 서초 사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취업 제한이 걸리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발 긴축 공포가 지수 하락을 전체적으로 이끌었고요. 코스닥 지수도 3% 급락하면서 천선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개인은 8,029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3,307억 원과 4,163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하락폭을 이끌었는데요. 하루 만에 1,170원대로 환율마저 오르면서 미국의 테이퍼링 영향에 따라서 원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는 모습, 미국 연준 연내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으로 긴축이 예상된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투자자 순매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선진국으로 자금을 빼내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니지 관련하여 몇몇 게임주들만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은행 쪽에서도 카카오뱅크 하나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카드와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운송 인프라 쪽만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한번 2,152명으로 2,000명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행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재연장하되 기존의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4인 이상 가능하다든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숨통을 틔워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치료제와 백신 관련 기업들 바이오 쪽에서 급등하는 모습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앞타바이오가 언제 10만 원을 돌파하였고 벌써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하는 모습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타바이오는 최근에 경구용 의약품 개발을 위한 러시아 특허를 취득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이 기술은 의약품의 활성 성분이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장기 저장의 안정성 및 제조의 용이성을 높인 제재 특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체 내 양리 활성의 안정화 및 경구 흡수율을 향상시켜서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이 주목받고 있고요. 러시아 특허 취득은 한국과 호주, 캐나다에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타바이오는 이 특허를 회사의 핵심 신약 후보 물질인 APX115에 적용해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이고 이달 환자 투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타바이오의 녹스 저해제 발굴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데요. 세포 실험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포 내 침투를 저해 감염을 저지하고 감염된 세포 치료 효과와 폐렴 및 폐섬유화 치료 기능을 입증했다는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코로나19와 당뇨병성 신증, 비알코올성 지방간 등의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포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녹스 플랫폼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속에서 앞타바이오가 계속해서 어려운 장 속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오늘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은 게임 쪽에서도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등 하려면 80억 원이 필요하다는 리니지 초고가 아이템이 나왔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팔아도 사지 못하는 리니지 아이템이 구성되고 있다는 쪽으로 많은 유료화 서비스에 초점이 되는 부분에 좀 유저들이 아쉬워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리니지
BGM의 변신 시스템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NC소프트는 리니지2M이 대만 양대 앱 마켓 매출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 가능성 쪽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8.25% 상승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올랐기 때문에 다시 더 주목을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의 가장 강한 기업은 바로 첨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금일도 5.96% 상승 마감하였고 장중에는 훨씬 더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성장이 본격화되는 기대감 속에서 목표가가 42%나 상승하는 모습 36만원까지 지켜보자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 성장과 대규모 투자가 곧 생산능력 확보와 매출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조 원대에서도 장이 어려워도 혼자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첨보는 새만금 사업단지의 2차전지 소재 공장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는데요. 2026년도까지 약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연간 2만 톤의 F전해질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수명 등에서 배터리 성능에 기여하는 프리미엄 소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품과 가격 차이에서 크게 줄어들면서 고객사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60톤에 불과했던 2차전지 소재 생산 능력이 2026년도까지 27,000톤으로 높아지면서 매출액이 1조 원에 근접할 것이라는 예측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24만원에서 34만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에서는 또 기존의 PNT와 함께 PNE 솔루션의 이름이 변경된 원익 PNE 같은 경우에도 월봉으로 보시면 2차전지 산업의 꾸준한 성장세가 느껴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 1,907억 원, 영업이익 266억 원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금일 동시 상장한 롯데렌탈과 브레이즈 컴퍼니의 주가 희비가 엇갈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3.48% 내린 55,000원에 마감을 하였지만 브레이즈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2배인 5만원의 시초가를 형성하였고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6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는 부분, 코스닥 시장이 3% 급락하는 가운데도 따상을 기록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레이즈 컴퍼니는 지능형 IT 인프라 관리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기업의 IT 인프라 운영을 돕는 서비스인 지니어스 EMS를 필두로 패키지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부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상위 1% 고세 픽을 보시면 16.15 국도화학이 목표 금액 이상의 투자 수요를 최근에 증자를 통해서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으로 주목을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요 며칠간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고요. 바이오니아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뱅크 독보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롯데렌탈과 크래프톤 같이 상장한 기업들로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플래티어라든지 큐라클도 계속해서 종목 순위에 들어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DI 동일과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산그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덕산 하이메탈이라든지 덕산 네오룩스, OLED 쪽에서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간다는 모습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크래프톤이 상반기 벤처기업 고용 효과로 컬리와 함께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공모가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면서 크래프톤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2차전지 부품, 자동차 전장 부품과 전력 전자부품 등의 연구,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요. 전기차 전력 변환 관련 특허 보유 중소기업 1위인 기술력과 양산 수주를 레퍼런스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바로 영화테크가 오늘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2020년도 4천억에서 2040년까지 87조 원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속에 폐배터리 관련주 쪽으로 오늘 상한가로 좋은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폐배터리에서 원자재를 확보하는 도시 채굴 시스템을 먼저 갖추는 기업이 시장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되는 만큼 폐배터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영화테크가 계속해서 더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상한가로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 속에서도 몇몇 증권사 리포트들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자 부분이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반면 전년비 흑자 전환으로 자체 사업과 전자 부분에 호실적으로 목표 주가 12만 원까지 지켜보자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자산 매각도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연료전지 중심 자체 사업 및 신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키움증권은 이렌텍이 또 ESS 중대형 배터리팩 쪽에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LG전자에 함께 또 수혜를 입을 기업으로 빠른 사업 확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쪽에 좋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플래티어가 오늘 또 15% 강세를 보이면서 4만 원대에 안착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상장 닷새 만에 공모가의 4배 수준으로 뛰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2021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에서 브레인즈 컴퍼니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하나플러스와 함께 카카오, 첨보, NC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오늘 상승 테마를 이끌었고요. 영화테크라든지 정치 쪽에서 또 사마 알미늄이 엮였고 앞타바이오와 A+, PM풍력과 DSC 인베스트먼트 쪽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바이오젠과 이스페타시스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대성홀딩스 라운시큐어, 체리브로 한국 BNC 같은 기업들이 금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리포트에서는 에스텍이 기대치 이하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 풍산이 상반기보다 약해지는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 IS 동선은 주가는 쉬고 펀더멘털만 바쁘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동국제약의 매출은 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익은 좀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쪽으로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했지만 주가가 반영이 안 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텔레칩스는 자동차 반도체 수요 증가로 실적 회복이 지속된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 넥센 타이어도 실적 개선은 좋아지고 있지만 주가는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업은 바로 첨보와 함께 LNF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공격적 증설 기조를 해외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계속해서 비즈니스 리포트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 양극재 생산 능력을 20만 톤까지 늘리는 방안을 이미 대표가 검토하고 있는 만큼 첨보와 LNF 전기차 시장의 증설과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가 LG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같은 성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온라인 쪽에서 피트니스 사업을 펼친다는 소식으로 강민준 종합 헬스케어로 나아간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는데요. 강 대표의 사업 전략은 캐나다 에슬레저 기업 룰루레몬의 전략과 닮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룰루레몬은 요가복과 레깅스 사업을 시작해서 온라인 피트니스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디지털 헬스케어 자회사 브랜드엑스 피트니스 대표를 맡으면서 모바일 헬스케어 어플레이션 국민 PT 론칭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 PT를 통해서 피트니스 트레이너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고 온라인 수업과 생활습관 교정 등 건강 솔루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디바이스로 먼저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각종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TV와 스마트 거울, 사이클 머신 등 디지털 기기와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여러가지 두세 가지의 IT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쪽에서의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가복 브랜드 잭시믹스와 건강가전 브랜드 휘하, 건강식단 브랜드 3케어를 확보하면서 고객들이 국민 PT의 고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이는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성장을 더욱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17일에 무상 증자에 따라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됐었고 다시 한번 풀리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은 조금 하락했지만 전체적인 시장 성장은 올라가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미세가 꺾일 줄 모르는 가운데 호흡기 직접 투여 방식의 치료제와 백신이 정맥 투여 방식에 비해서 더욱더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와 보도가 이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학술지 네이처의 다이애너 강 기자는 바이러스 비강 스프레이는 코로나19 보호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제아의 기사에서 호흡기를 통한 항체 백신과 치료제의 전달이 정맥 주사에 의한 치료보다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관계사인 셀바시온이 판매하는
코빅실의 예상 판매고가 또 연간 1조 원 이상이라고 전망이 되는 만큼 이와 관련주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7.56%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2,594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마치 팟과 함께 금일 이슈를 끌었던 종목들 살펴보셨고요. 2차전지 쪽에서 또 여러가지 기업들 폐배터리 시장 성장과 함께 장기적으로 증설이 되는 기업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쪽에서는 단순한 이런 개발이 아닌 장기적으로 또 기존의 플랫폼과 엮일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가진 바이오 기업들을 잘 선정하셔서 장기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팟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